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내 이름 속에 들어있는 4가지 코드, 즉 한자 수리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4개의 숫자가 있다고 하였죠. 이 숫자 하나하나를 수리라고 부릅니다. 수리는 1부터 81수리까지 있어서 81수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부터 81까지에는 좋은 수리도 있고 나쁜 수리도 있습니다. 수리는 한자 성명학에 있어서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기본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함께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 누구라도 이 내용을 아시게 된다면 이름을 짓는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네이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리를 아신다는 것은 전문가 수준의 이름법을 아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시고 난 후의 결과는 약간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배우고 나시면 이름 수리가 내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신선한 충격과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과연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성명학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절대적인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한 사람이 형성이 되는 데는 많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줌의 햇살과 바람과 빗물을 비롯한 여러 자연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타고난 환경들, 지리적 환경과 같은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님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명명하는 이름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을 때 그때 도움이 되는 도구 하나를 지금 발견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전문가까지도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수리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리 구성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수리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수리의 기본 내용은 시초의 수리, 즉 모든 수리의 기본이 되는 으뜸의 수리입니다. 만물의 기본이 되는 최상의 수리로서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상서로운 수리입니다. 고귀한 인품을 갖추고 권위의식이 높고 진취력이 매우 강한 수리이고 일생 편안하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대길의 수리입니다. 그리고 장남이나 장녀에게 사용되는 수리입니다. 1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좋은 수리입니다. 좋은 수리라서 1수리를 많이 써야겠네 하시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수리를 만들려면 한자 획수가 1획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외자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름이죠. 그죠? 김일과 같은 이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획짜리 글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일자와 세을자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일과 세을자는 이름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한일은 그래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을자는 거의 사용이 없는 글자입니다. 여성분들이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시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공부하는데 한자의 뜻은 물론이고 한자에 대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문으로서의 한자와 이름으로서의 한자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이름 전문가가 되려는 선생님들께서는 한자 공부는 틈날 때마다 꾸준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한자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수리 설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수리에 대한 풀이법으로 돌아가서
일수리는 우주의 시작수, 즉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작을 나타내고 일어나서 목적을 향해 차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하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시도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희망이며 뻗어나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처음과 으뜸을 나타냅니다. 처음 하면 장남이나 장녀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죠. 이 수리는 장남이나 장녀한테 사용하는 수리입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차남이나 차녀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남, 차녀가 일수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남과 장녀 하는 일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장남과 장녀는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됩니다. 즉 장남과 장녀는 자기도 모르게 흉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렇듯 이름은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남이나 차녀들이 일수리를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위에 형이나 언니의 이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이나 언니가 역시 장남, 장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장남, 장녀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차 배우기로 하고요. 형이나 언니가 장남, 장녀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괜찮은데 형이나 언니의 이름이 장남, 장녀 이름이 아닌데 아랫사람이 장남, 장녀 이름을 사용했다면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이름을 바로잡든지 아니면 형이나 언니가 장남, 장녀 이름으로 계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장자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장남, 장녀가 아닌데 집안에서 장남, 장녀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보시면 아, 장남, 장녀 이름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남, 장녀 이름을 가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집안에서 결국은 장남, 장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장남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평소에 생각도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챙겨드려야 한다는 장자의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장남 이름을 가진 자녀에게 자꾸 심적으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렇듯 차남이 장남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자 이름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한글 소리에서도 장자 이름이 또 따로 있어서 한자에서 장남의 수리가 아니더라도 한글 소리가 장남 이름이면 역시 장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우시고 나시면 뭔가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에게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도 받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에게서 받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된다면 내 운명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동양에서는 이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각 개체들은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복합적인 존재인 것이죠. 동양인들은 이런 지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우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 하나를 이 일수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다른 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일수리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렇듯 이름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서로의 삶들에 무수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는 관계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수리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수리는 정감이 풍부해지고 사교성이 있게 되는 수리입니다. 사교성이 있는 수리라는 것은 타인과 잘 교류하는 소통의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공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배려심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권위의식이 높게 되는 수리입니다.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체면을 손상하는 일들은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기는 한데 그렇다고 타인을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수리를 사용하면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불릴수록 점점 이런 성향으로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성향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리에 대한 설명은 이렇듯 성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수리는 성격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수리 성격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수리는 재물운이 매우 좋은 수리로 인정이 됩니다. 즉 돈복이 있다는 거죠. 명예운 또한 좋은 수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게 이름을 내게 되는 그런 수리입니다. 여기까지 일수리 내용이니까요.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이름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일수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밀 이름과 유일 이름이 있죠. 자, 이렇게 1획이고 그리고 외자로 이름이 되어 있어야 일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는 일수리가 나올 수 없죠. 그럼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수리 산정 방법은 앞에서 배우셨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름 풀이는 언제나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은 성씨와 그리고 첫 번째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요. 두 번째 이름 글자가 없을 때는 영획수로 두고 풀이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외자 이름은 이름 첫 번째 이름만 있고 두 번째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두 번째 이름은 0으로 두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 첫 번째 획수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획수와 두 번째 획수를 더하면 1수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씨와 또 첫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하면 9수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씨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하면 8수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글자 획수를 모두 더하면 9수리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4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원격은 1수리가 되죠. 원격은 초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1수리는 길수라고 했기 때문에 초년의 삶은 좋겠구나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원격 1수리도 나타나고 형격 9수리도 나타나고 이격 8수리도 나타나고 모든 수리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밀 이렇게 부르면 그 안에는 198수리가 동시에 다 나타나므로 1수리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초년에 1수리 영향이 조금 더 나타나긴 합니다. 그 조금이 얼마만큼인지 수치로는 알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차차 연구하도록 하고요. 원격이 길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타수리, 즉 원격 이외의 다른 수리들을 말하는데 이 타수리들이 나쁘면 수리들은 서로 연관되어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격이 좋다고 해도 초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격 일수가 좋다고 했는데 왜 난 초년 고생을 하고 있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원격은 초년운을 나타낸다는 것. 그런데 원격이 길수라도 또는 원격이 흉수라도 초년이 길하거나 흉하지 않다는 것. 모든 수리는 종합해서 봐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배우신 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 각 수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수리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수리와 한일은 장남, 장녀에게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수리 글자를 만들려면 1획짜리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1획짜리 글자는 한일과 세을 두 개이다. 차남, 차녀가 1수리를 사용하면 장남과 장녀 하는 일에 지장을 줘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삶에 처한다. 즉 장남과 장녀는 자기도 모르게 흉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원형 이정 사격에서 원격이 길수라고 무조건 초년이 좋다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이름은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원형 이정 사격을 다 같이 봐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이수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